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휘어잡을 최강의 포트폴리오 대전,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이 종목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순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3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최원범 매니저의 M디바이스 여전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잘 오다가 오늘 살짝 미끄러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 수익률 14.3% 기록하고 있고요. 자,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2위에는 강시환 매니저의 큐리오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월 11일에 매수했거든요. 4일 연속 상승. 그 전까지 따지면 무려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24.2%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보다 더 센 종목이 있다고요?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1위는 이가람 매니저의 사명입니다. 오늘 올라줘야 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현재 28%의 수익률로 1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는요. 이가람 매니저가 3위군요. 사명의 신성 델타테크 픽이 있었는데 과연 이가람 매니저를 3위에 둘지 1위까지 끌어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자, 2위 한번 공개해 볼까요? 2위는요. 최창림 매니저입니다. 종목 수익률에는 없었는데 SK네트워크스, HPSP,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까지 골고루 종목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25%로 현재 포트폴리오 2위고요. 1위는요. 1위는 역시나 강 반장님, 강시환 매니저 32%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스의 i3 시스템까지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우리 호랑이 팀이 3위까지를 이렇게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음엔 4위까지 주세요. 4위까지 하면 이렇게 4명 되는데 4위에 계시죠 지금? 아니 조그맣게라도 띄워줘요. 올라갈 건데 그럼 4명 쪼르륵인데. 타겟시황 리뷰 계속 담당하시다 보니까 여기서는 살짝 자리를 비켜주셨는데 또 올라오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호랑이 팀의 이 선전, 뭔가 이 지난달에 이 1위의 기운이 호랑이 팀에 서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좀 강했었죠. 이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용팀이 좀 약간 주눅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종목들이 시원찮아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네, 꼭 전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네. 트렌드 세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렌드에 약간 빗나간 종목들이 많이들 보여갖고 물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2월달 짧습니다. 2월달은 우리 화목팀이 1, 2, 3, 4등까지 다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목이 이렇게 먹고 있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5개월째거든요. 맞아요. 이거 뭐 디스배틀 한번 열었으면 좋겠네. 5개월째 화목이 항상 1, 2, 3위에 있다가 마지막에 항상 월수가 한 번이 한 2위 정도 또는 3위 정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항상 화목팀이 잘 나가는 게 묘이 탓도 물론 있겠지만 제 기운 자체가 너무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 2위 올라갔던 사람 제가 그때 월수팀에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래요? 저까지 여기 왔으면 그러네. 거기는 초토화가 된 거죠. 네. 결론은 월스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럼요. 좀 더 좋습니다. 트렌드하게, 좀 더 시장을 더 냉철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오늘 어떤 종목들을 가져오셨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창림 매니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AS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제 오늘 ASR 종목은 HPSP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흐름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좋았고요.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좋았어요. 네. 전체적으로 좋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이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쪽에서 뭐 글로벌 거의 뭐 독점입니다. 네, 독점이고요. 지금 뭐 특허권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지금 타 기업들이 넘볼 수가 없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 자체도 지금 50%가 넘게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그리고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HPSP 계속적으로 추적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반등 나오면서 46,250원까지 왔는데 이거 충분히 5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서 수익 보셨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8.6% 급등했고요. 그래서 현재 수익률 8.7% 찍히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최창림 매니저와 요거 안 그래도 탑픽으로 리뷰를 했던 기억이 또 나요. 예, 그때 제가 감히 뭐 ST가 요즘 탄력이 더 좋지 않나요 했더니 요즘 그런 장인가요? 하면서 반문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더 큰 종목이 더 잘 간다라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코스닥 150에 속해 있었던 HPSP가 확실히 더 강한 수익률 보여줬네요. 앞으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네. PSK고요. 이 PSK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PR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에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동사의 반도체 장비가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에 든든한 그런 받쳐주는 기초 체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단 공정 전환에 따른 이제 고부가 장비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이라든가 아니면 선단 공정 EUV 전환에 따른 고부가 장비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그리고 고성능화 될수록 PSK 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핵심인 HBM과 EUV 공정이 PSK 의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베베레치라고 이제 요 부분도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의 램 리서치가 거의 100%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램 리서치와의 그 특허 분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양산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 탄력을 더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100% 독점을 깼다라는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부분들도 주가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52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서 저는 쭉쭉쭉쭉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조금 떨어지시면 59,700원부터 시초가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9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나왔던 그 TSMC 쪽으로의 장비 공급 언론 보도는 원래 8월 달부터 나왔던 소식이었거든요. 네. 주가 또한 8월 달부터 그 이슈 때문에 계속 올라왔던 상태였는데 오늘 나온 언론 보도 보니까 데모가 지금 끝난 것 같다라고 네. 나와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잘 아시겠지만 데모가 끝났다라고 해서 바로 납품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 납품되는 거는 한 2, 3년 더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맞죠. 콜테스트 통과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테스트가 어쨌든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그리고 양산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시장 자체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HBM이라든가 이제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정에 대한 스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HBM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깎고 씻어내는 과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비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900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TSMC를 통해서 글로벌적인 탑티어로 가는 확장되는 부분은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실적과 영업이익이 찍힐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52주 신고가 돌파 지금 우주의 기운이 지금 반도체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봐야 된다 해서 PSK 여기서부터 52주 신고가 계속 깨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왜 홀딩스랑 비교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PSK 홀딩스가 훨씬 잘 가요. 오늘도 21%나 올라갔잖아요. 그 혹시 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많이 급등을 했고요. 맞아요. 그동안 계속 잘 갔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반해서 PSK는 많이 못 따라왔어요. 아, 그걸 노리는 전략이구나. 예, 그걸 노리는 전략이고 네. 어쨌든 지금 반도체 우주의 기운? 네, 우주의 기군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르게 쫓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몰리면 키 맞추기 가는 거죠. 코스닥도 코스피 키 맞추기 가듯이 PSK도 PSK 홀딩스 키 맞추기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PSK 홀딩스가 많이 갔지만 이제부터는 PSK가 그 수익률 격차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73,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시환 매니저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AS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오늘 뭐 큐리오시스를 할까 하다가 네네. 뭐 그 종목은 워낙 잘 가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 예. PI 첨단 소재 잘 안 움직였던 왜 오늘 안 움직였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를 가져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요. 매출은 그만큼 발생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더 고부가치적인 부분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더 크게 성장할 거라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고객사 애플이죠. 애플 쪽에서 오늘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게 되면 플립을 포기하고 폴더로 가겠다 이러면서 조금 더 폴더 쪽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 PI 첨단 소재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것 같았는데 못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많이 돌파 구간을 많이 돌파하는 상황이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한다고 한다면 오늘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태양광에 관련된 종목들 하나솔루션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이 조금 약간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주춤거렸거든요. 그렇지만 PI 첨단 소재는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조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 쪽 그리고 FPCB 쪽 그다음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주항공, 태양광까지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PI 첨단 소재가 실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태양광에 대한 얘기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솔루션과 선익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됐을 때 그 다음 타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PI 첨단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2만 원 초반까지 아니면 2만 원 이탈에서도 매수하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해드린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PI 첨단 소재 뭐 워낙에 탄탄한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관련 모멘텀까지 이제 추가로 붙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주들 불 뿜었죠. 맞습니다. PI 첨단 소재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재도 수익률 괜찮습니다. 추가로 쭉쭉 이게 이제 0이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추천주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우주의 온 기운 몰려있는 반도체 쪽에서도 네. 제가 또 이 종목을 타겟 종목으로 하면서 리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타겟 종목들이 항상 잘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편입해 봅니다. CMTX 야.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요걸 다시 꺼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워낙 성적이 좋았었고 제가 오늘만 오기를 기대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고순도 실리콘 파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파츠를 재활용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30%가 넘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동사의 레퍼런스가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TSMC의 거의 1티어, 탑티어 그런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쵸.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공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그러한 소비재로 필요하고 있는,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 필요하고 있는 실리콘 파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TSMC가 지금 애프터마켓을 뚫어내면서 중간 장비사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직납을 하는 TSMC의 직납 1티어 협력사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도 직납을 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진율이 더 커진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세미콘 코리아 2026에서 마이크론 테크 쪽에서 CMTX에 러브콜을 보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레퍼런스에 TSMC 레퍼런스 하나 더 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까지 붙은 레퍼런스입니다. 이러한 고객사들, SK 하이닉스 하나만 남았는데 SK 하이닉스 형님 한번 러브콜 주시죠.
아니 무슨 계속 막 도장 깨기 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의 반도체의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는 오. 빅테크 기업들을 다 협력사로 두는 거죠. 그럼 고객사로 다 두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테크, SK 하이닉스까지 붙는다고 한다면 CTX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부터 13만 6,4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만 8천원 잡겠고 손절가는 러프하게 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TX 최근 상장하면서 TSMC와 이제 마이크론의 1차 벤더라는 프리미엄 시장에 엄청나게 이제 시장은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주력인 반도체 실리콘 파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강자로 있는 하나마이크론이나 웰덱스가 꽉 잡고 있죠. 그렇죠. 이쪽 부분에서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향후 고객사들의 이제 단가 인하라든가 그런 점유율 경쟁 심화가 됐을 때 지금의 높은 영업이익률 30%대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려로 그냥 잠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온 우주의 기운이 반도체로 쏠려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가고 월덱스 가면서 같이 가는 거지. 다 같이 가는 같이 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고객사에서 마진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너희들 가격이 높다, 그 가격 조정을 해라 라고 한다면 CNTX의 리사이클 부분은 전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펫파츠를 이용하는 회사는 CMTX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경쟁사보다도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겠고, 제가 오늘 CMTX를 가져온 이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가져온 이유는 내일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8%. 오늘만 기다렸다라고 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8% 물량이 나오고 75만 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일 내려갈 수도 있죠. 보호회수 물량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15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 근처까지 왔거든요. 내일 아침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보호회수 물량 나오면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한 7, 8%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땡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밑에서 왔구나 할 때 같이 잡으시면 돼요. 내일도 조금 사시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월요일까지 밀린다고 한다면 또 한 번 사시면 됩니다. 그거 다 받아내고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CMTX고요. 동종목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코스닥 150 안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분할 매수 천천히 하셔가지고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2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CMTX 강시환 매니저님 하면은 이제 그냥 떠오르는 종목이 됐어요. 네,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게 지난달에 또 강시환 매니저님께 이 완장을 선사했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번 달에도 타겟 시황으로 가져오시더니 안 되겠다. 이건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겠다 하고는 우주의 기운이 섞인 반도체, 그 중에서도 CMTX를 꼭 뽑아주셨습니다. 오늘만 기다리셨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이제 일부 물량 출회될 수 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거를 조금씩 받아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점에서 목표가 16만 8천 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하준 매니저의 오늘 AS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오늘 자리 좋다. 이 정도면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볼까? TLB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강시환 매니저님처럼 잘 간 종목은 잘 가게 두고요.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요.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AS 종목을 좀 풀어드리는 건데요. 사실 T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 기판의 숨은 강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에 일반 기판이 아니고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가 먹여 살리는 이 하이엔드 서버 기판의 전문 기업으로서 이 TLB가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저는 좀 유의 있게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 서버용, 그러니까 기업용 서버 ESSD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사실 이 시장에서 상당히 또 실적을 잘 쌓아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 안에 TLB를 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점을 보신다라 그러면 역시나 TLB에 대한 흐름, 저는 좀 더 우상향 흐름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DDR5랑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규격도
TLB가 먼저 선점하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 DDR4에서 5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TLB의 기판의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부각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 우주의 기운이 반도체를 쏠린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흐름들이 쏠리면요.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중에 아직 반응하지 못한 종목들이 뭐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 잊고 지내셨겠지만 CXL, 소캠 분명 이야기 다시 나올 겁니다. TLB, CXL, 소캠 시장의 1번 대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TLB는 제가 포트에 넣어놓고 꾸준하게 목표가 흐름 계속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TLB 오늘 올라왔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 기세 끝까지 우주의 기운 끝까지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계속 IT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성화준 매니저의 추천주도 반도체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분위기 타야죠. 아, 여기서 좋아요. 갑자기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시청률 확 빠집니다. 아, 그래요? 네, 분위기 타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 리노공업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리노공업은 한마디로 그냥 반도체 검사 부품의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 사업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리노핀하고 IC 테스트 소켓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걸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라 그러면 이 갓 구워낸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기를 흘려보내서 확인하는 바늘하고요. 그 바늘을 고정하는 틀을 리노공업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최근에 공급자 우위 그리고 슈퍼을 갑을 병정할 때 슈퍼을 이게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키워드인데 이 리노공업도 슈퍼을의 자리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반도체 칩의 미세한 회로에 직접 닿아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 그리고 검사하는 아주 작은 바늘을 리노핀이라 그러는데 이게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핀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계라든가 도금 조립까지 이 100% 자체 공정을 갖고 있는 게 리노공업이죠. 그럼 아시겠지만 100% 자체 공정이면 납기가 빨라요. 주문하는 족도 바로바로 나갈 수 있고 수요도 좋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이 핀이 점차 시장이 더 고도화되고 세미화 미세화될 때마다 이 칩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그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나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노핀 말고 이 IC 테스트 소켓에 대한 이야기들도 보시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수천 개의 리노핀을 심어서 반도체에 끼워 넣는 케이스가 바로 테스트 소켓이에요. 근데 지금 온디바이스 AI 열풍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PC에 들어가는 NPU 많이 들어보셨죠? 신경망 처리 장치인데 이 NPU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테스트할 소켓 수요도 같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리노핀으로 전기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를 고정하는 소켓까지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리노공업은 뭐 쌍끌이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 신공장 가동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는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 매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을 고려해 보신다라 그러면 충분히 리노공업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놔서 안 되는 앞서 우리 또 CNTX 코스닥 150 들어간 종목입니다 외쳐주셨는데 리노공업 시가총액 상위 7위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에 단에서부터 패시브 자금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붙고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리노공업 수급이 안 붙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오늘 시장에서 갈까 말까 2%대의 급등락이 이어지길래 요거는 오히려 지지라인 잡혔고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자리가 저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좀 조정받고 밀리거나 가격 조정이 아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뭡니까? 기간 조정,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가격대는 시초가에서 한 94,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94,4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는 8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도 오늘 관심 있게 보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너무 좋은 종목인데 영업이익률도 40%가 넘습니다. 네네네. 와, 독보적인 이제 테스트 소켓 그런 기업인데 사실 주력 전방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그리고 스마트폰 쪽인데 이런 모바일 IT 기기 쪽에 이런 성장이 사실 구조적으로 조금 둔화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분간은 고마진 그 R&D의 소켓으로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양산용 수요 부진이 계속 길어질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진짜 날카로운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리노공업 얘기하면서 IT 기기, 스마트폰 기기 이야기를 쏙 뺐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긴 했는데 제가 예상하던 질문지를 정확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풀어드리자라 그러면요. 사실 리노공업
리노공업에서 가장 우려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및 IT 기기에 대한 이 본업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떼놓고 가도 되느냐? 이거 시장 스마트폰 안 팔리면 리노공업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사업의 틀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 거다. 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은 이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팔지 못해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AI가 탑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보니까 들어가는 소켓이 이제는 고단가 소켓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더라도 이전에 10대를 팔던 정도의 매출이 찍힌다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질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리노공업이 단순히 이제 모바일 기기 산업을 넘어서 뭐 AI PC라든가 XR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흐름까지 같이 또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단순히 한쪽에 쏠려 있던 시장을 조금 더 다변화해서 체질 개선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본다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좀 기대감이 실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나노 GAA 공정, 그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파운드리 시장이에요. 오늘도 빠지면 안 되죠. 매일경제TV 하운드리가 소개하는 이나노 공정 GAA 공정, 여기에 리노공업이 또 관련된 종목으로서 모멘텀을 끌어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재료들 고려한다라 그러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저는 접어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운드리. 아, 설명을 너무 잘해갖고 혹 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오늘 타겟 종목으로 리노공업 반도체 쪽을 가져올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그만큼 수급도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 종목에서도 그 7인가 6인가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네, 7인, 네. 거의 뭐 수급이 패시브 자금 잘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주가가 횡보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기간 금투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동종목 되게 좋은 기업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은 코스닥 외국인의 수급이 1조 들어왔다. 역대급의, 네. 이 내용이 되게 크게 네, 작용하면서 코스닥이 네. 올라왔거든요. 네. 리노공업 수급을 잘 보다 보니까 좋은 종목인데 왜 이러지? 라고 했던 부분들이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490만 주나 매도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지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좋은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왜 안 샀을까? 이 부분들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그 제가 이거 확대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질문 2개 예상치를 적어놨거든요. 두 번째 질문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의 수급. 그래.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내용에 포함시켜서 풀어드릴까 아니면 질문 주시면 질문 답변을 할까라고 봤었는데 역시나 우리 강찬 매니저님이 뾰족한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리자라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들이 나오는 거고 오히려 그 자리가 기관이 같이 순매도가 나온다라 그러면 저도 리노공업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기관이 따라서 빠져나간다라 그러면 좀 아쉽다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빠지는 자리를 기관들이 그대로 밀어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또 이 액티브 펀드에 대한 자금까지 들어온다? 그럼 역시나 이 펀드 매니저들이 리노공업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더 높여서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몇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들이 잡아주고 기간 조정이 이어진다라 그러면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회귀한다라 그랬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고 저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중심 잡아 보신다라 그러면 리노공업 외국인의 수급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테마가 코스닥이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그렇죠. 우주의 기운이고요. 그리고 또 수급입니다. 네. 코스닥 반도체 수급 조합하면 바로 1번으로 떠오르는 종목 리노공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딱 이렇게 픽을 해주셨고 두 분이 또 나도 좀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궁금한 점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목표가 11만 원 맞냐고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고.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욕심 같아서는 11만 원 이상 잡아드리고 12만 원 막 외쳐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제가 11만 원 잡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자주 해드리려고요. 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신고가 영역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루 차이 수급 차이로 주가가 확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시라는 관점에서 11만 원을 잡아드린 거니까 예. 일단 현 시점에서 한 10%, 9% 수익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단 11만 원으로 1차 목표가 잡고 보자. 1차잖아요, 1차. 1차입니다. 네. 1차이기 때문에 그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94,000원에 대한 그 매수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데 아, 좀 그렇죠. 여유 있게 좀 열어주신 거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이 코스닥 지수도
10% 가까이 올랐고 코스피도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일 아침에는 변수 있을 수 있죠. 변수가 충분히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눌림 자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94,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94,000원 갑니다. 94,000원에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이렇게 변수를 다 고려해서 매수가 잡아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목표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또 리뷰를 해주시면서 우리 성화준 매니저가 2차, 3차 목표가 계속 올리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워낙 시총도 탄탄하고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그렇죠. 캐시카우도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사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내려오면 또 사시면 되고 박스권에서 계속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이건 그냥 가는 종목입니다. 그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CMTX도 내려오면 또 사고 리노공업도 내려오면 또 사고. 반도체는 내려오면 사야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내려가진 않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호언장담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리노공업 하면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예,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목표가 1차 목표가 11만 원으로 대응하시죠.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 볼까요? 사명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등 아닙니까? 1등? 그렇죠. 지금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 1등이 사명은 좀 못했는데 예. 이 종목이 이제 아직 4분기 어닝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전망치로는 3분기보다 조금 둔화될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설비를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설비가 있었고 그걸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장에 더 들어가다 보니까 4분기가 조금 감소되겠지만 지금 알려진 것에 따르면 1분기가 이미 또 최대 매출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에 대한 성장이 과연 얼마큼 나오겠냐 이건데 지금 AI 때문에도 시작 잘 나올 거고 로봇도 있고 다 붙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캐패시터와 같은 이런 업종 자체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삼양은 지금 8,300원대 있고 시가총이 아직 3,000억이 안 되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가 더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10,000원대는 좀 올라가야 적정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아마 2월달 말까지는 계속적인 홀딩 전략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또 약간 트렌드에 맞게끔 오늘은 코스닥 150 종목으로 한번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삼형 리뷰를 해봤고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나왔거든요. 과연 이가람 매니저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보통 우주의 기운이 반도체라고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주의 기운은 코스닥 150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반도체보다는 네. 코스닥 150 안에서의 저는 좀 순환매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있으면서 우주항공, 우주태양광도 같이 있는 한번 종목을 편입해 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한번 새롭게 편입을 해볼 텐데요. 예. 이 종목은 삼양은 일반적인 슈퍼 캐패시터였다면 LS 머티리얼즈는 슈퍼 캐패시터라고 불리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캐패시터가 되겠습니다. 이슈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슈와 수급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이슈로는요. 최근 들어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불리는 우주 태양광, 결국 우주에다가 태양광을 쏘아 올릴 때 가장 필요한 건 쬐끄만 사이즈에 있는 페로브스카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 태양광 전력을 만든 다음에 이 전력을 지구로 쏠 때 어떻게 쏠 거냐인데 무선으로 쏩니다. 무선으로 쏠 때 결국은 고출력에 있는 태양광을 빵 하고 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고출력을 담당하는 게 슈퍼 캐패시터 되는 거고 그거를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 LS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우주태양광과 관련돼서 있는 밀접한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급인데요. 수급은 결국 코스닥 150 안에는 구성 종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CSMTNC가 코스닥 150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시가총액 기준인 거고 지금 현재 구성 종목 코스닥 150의 구성 종목에 있으면서 금융투자가 살 수 있는 인덱스 자금들은 결국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이고 LS 머티리얼즈가 딱 그 안에 코스닥 150의 구성 종목에 있는 거고요. 제가 노리는 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 전기차 캐짐이 있는데 이거 왜 올라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냥 인덱스 자금이 붙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150에 있어서 그렇죠. 올라가는 코스닥 거죠. 150에 네. 있고 시가총액 상위했으니까 올라간 건데 네. 중요한 건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자금은 들어오는데 고점 치고 올라가 좀 더 올라갈 거냐? 저는 순환매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다음에 시가총액 그 다음 순위에는 2차 전지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LS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우주태양광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전략까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최근에 약간 주가가 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차트가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결국 기관들의 매수세인 거고요. 기관 매수가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니 이 자체가 다 금융투자 매수인 건데 금융투자가 지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들어온 매수세가 안 나온 거에서 더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야 맞지 않을까. 그럼 적어도 전고점은 뚫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의 수급 상태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매수가로는 일단 내일 눌렸을 때 15,700원부터 시가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전고점 넘어가는 자리 봐야죠. 18,150원. 손절가로는 14,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걸 매니저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시장의 재료들 모멘텀을 확실히 좀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귀에 꽂히는 게 이제 우주 태양광 관련된 재료들 요즘에 워낙에 또 핫하잖아요,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관련된 흐름들과 재료들을 붙는다라 그러면 저는 뭐 2차 전지고 뭐 더 그에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우주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이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재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재료를 실제로 양산하고 있다던가 이런 재료 붙는 종목들만 움직이는데 만약에 우주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LS 머티리얼즈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이거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료가 네네. 약간 소멸은 돼서 태양광 종목이 잘 못 간다가 돼도 네네. 이 종목은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처럼 금융투자랑 외국인 조금만 사도 종목이 그냥 튀어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요. 네네. 주가가 그동안 많이 5만 원짜리가 10,000원대까지 내려온 만큼 수급 자체가 빈집이라서 수급 빈집은 수급이 조금만 들어가줘도 금방 튀어 올라가기 마련이기 네. 때문에 네네. 오늘 에코프로 BM 올라간 것처럼 아마 LS 머트라든지 포스코 MT라든지 이런 종목 아마 후순위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워낙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가람 매니저님 포트를 보게 되면 제가 1등을 위협받을 만한 포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계속 요즘 견제를 견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포트 딱 보면서 이번 달도 1등을 해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어서 사명도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신성 델타텍 그것도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서 오늘 마지막에 뉴스 나오면서 딱 올라갔거든요. 네. 그 부분도 근데 오늘 LS 머티리얼즈까지 아니 정말 강시현 매니저님 본인 종목은 계속 보고 계신 거죠? 네, 제 거도 보고 있어요. 다른 것만 보는 아니요, 제 거는 그냥 잘 갈 종목인데 예. 지금 이가람 매니저님이 이번 달 전략을 딱 포스닥 150에 딱 잡혀 있어요. 너무 명확해요. 네, 명확히 딱 잡혀 있어서 수급으로만 올리겠다는 게 딱 보이는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 맞습니다. 수급으로 잘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울트라 캐패시터 이 부분들이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랄까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긴 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출력이라는 가장 장점이 있는데 낮은 에너지 밀도라는 그런 단점도 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물론 수급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본업에 대한 실적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분들 좀 약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4분기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에 따라서 또 내부자들이 임원진 2명은 또 내부자가 매수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자기네 회사 자체를 좋게 보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라서 네. 아마 사업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 말고도 이슈로 봤을 때도 뭐 크게 지금은 우려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개 종목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렸습니다. 뭐 앞서 보셨던 대로 반도체 3개였어요. PSK, CMTX, 리노공업이었고 LS 머티리얼즈까지 명확한 코스닥 150 집중 전략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까지 확인해봤는데요. 네 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 저희는 right now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림 매니저님. 네, 저는 9시 반입니다. 유튜브에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일단 뭐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당장 내일부터 어떤 종목들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9시 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9시 반 최창림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요. 자, 이어서 강시원 매니저님. 네, 제가 지난주에 라인나우에서 코스닥 150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다음 급등 종목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8시 30분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급등 종목 강시현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요. 성화준 매니저님. 네, 저도 뭐 여러분들 항상 저녁 10시입니다. 급등 전략 K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돈 보기 시간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어서 라인나우 진행하거든요. 그와 또 연계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준비 다 하시고 귀만 열고 10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성화준 검색하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보기 궁금하네요. 잠시 후 밤 10시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간단합니다. 저번 주부터 강조했던 코스닥 랠리 시즌2 걔가 오늘부터 첫 날이 되었는데 그렇다는 건 내일부터 또 담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8시 20분부터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야로 후원장담하셨던 이가람 매니저님은 잠시 후 8시 22분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